오늘 자극의 전달 부분을 할 건데 지금 9시 38분이거든. 근데 내가 11시에 Y자 백신을 맞으러 가기로 돼 있어서 지금 일단 좀 찍어 놓고, 그리고 아마 오늘 두 개로 나누어질 것 같아. 원래 하나로 해서 웬만하면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데 일단 열심히 찍어 볼게요. 알겠죠? 근데 자, 이 자극의 전달 파트는 뭐 뉴런의 종류 이런 거는 그렇게 뭐 킬러 문항으로 나오진 않지만 뒤에 자극의 전도 이 부분이 있거든. 그 부분이 되게 킬러 문항이고, 그리고 이제 근육 부분이 나와. 오늘은 아마 근육은 안 할 것 같은데 일단 자극의 전도 부분에서 킬러 문항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잘 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에어컨 소리가 좀 나서 소음이 좀 있네, 그치? 들릴지 모르겠네. 들리지? 에어컨 디디디디 하는 거. 자꾸 또 수리비 나가게 생겼다. 자, 일단 할게요. 자,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뉴런 개념부터 먼저 합니다. 자, 신경계를 구성하는 뉴런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자, 우리가 배운 뉴런은 보통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지만 실제로 뉴런을 보면 뉴런 밑에 보면 이런 뉴런도 있고 이런 뉴런도 있고, 사람도 제각각 다르게 생겼듯이 뉴런의 모양도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통 뉴런을 구조에 따라서 분류를 할때 신경세포체, 요게 신경세포체거든. 이 신경세포체의 위치와 같은 특성을 기준으로 뉴런을 구조에 따라 분류하기도 해. 근데 우리가 보통 분류하는 교과서상의 분류는 구조에 따른 분류보다는 뭐에 따른 분류냐면 기능에 따른 분류를 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 기능적으로, 여기가 과학이니까, 이제 생명과학이니까 기능적으로 많이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일단 그래도 뉴런의 기본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이 부분 있죠. 자, 요 짧게 나온 돌기들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가지돌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지돌기는 신경세포체에서 나뭇가지 모양으로 뻗어 있는 여러 개의 돌기를 가지돌기라 하는데, 자, 가지돌기 기능 위주로 아세요. 가지돌기는 다른 어떤 뉴런이나 또 다른 세포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인다. 자, 받아들인다를 그냥 시험에서는 뭐로 나올 수도 있냐면 자극을 수용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가지돌기 이름이 가지돌기가 아니라 수상돌기였어. 수용한다 해서 수상돌기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지돌기 다음으로는 이렇게 커다란 뉴런의 몸통이 있죠, 맞죠? 자, 이 뉴런의 몸통 중간에 핵이 달려 있는데 이 부분을 신경세포체 이렇게 부릅니다. 자, 신경세포체. 신경세포체는 우리 보통 세포의 구조처럼 핵이나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등등의 신경세포체가 등등의 세포 소기관이 있고, 자, 이런 것들을 신경세포체라 하는데 뉴런에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생성하며 뉴런의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메인 핵심 역할을 하는 게 신경세포체야. 자, 요 체자는 한자로 몸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의 몸. 자, 이런 뜻이겠죠, 맞죠? 자, 이게 신경세포체고, 그 다음에 이제 축삭돌기인데, 축삭돌기는 이제 신경세포체 다음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이 부분을 축삭돌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온 긴 돌기로, 자, 기능 위주로 외우세요. 또 다른 뉴런이나 다른 세포로 왔던 자극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가지돌기가 수용을 하고요. 다음 얘가 어떤 뉴런이나 어떤 세포로부터 가지돌기가 수용을 하고 다음 세포나 다음 뉴런으로 전달을 해주는 것. 자, 이게 축삭돌기고 뉴런의 생명활동을 조절해주는 부분을 신경세포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보면 얘를 확대해 보잖아. 자,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여기에 동글동글한 게 있죠. 자, 이 동글동글한 거를 뭐라 부르냐면 마리집이라고 얘기를 해. 마리집. 이 마리집은 어떤 세포가 바뀌었냐면 시험에서는 뉴런의 세포막이 변했다 이런 말을 쓰는데, 자, 뉴런의 세포막이 변했다. 네? 축삭돌기막, 축삭돌기가 또는 세포가 변했다. 자, 이런 말을 쓰는데 이런 말 아닙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뉴런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슈반 세포라는 세포가 변형이 되었어. 자, 그래서 우리 혀 있지, 혀처럼 변형이 되어서 뉴런의 축삭돌기를 말고 있어. 그래서 마리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리집. 됐죠? 근데 모든 뉴런이 이렇게 다 마리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 마리집이 있는 뉴런과 마리집이 없는 뉴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집이 있다 없다는 모든 뉴런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건 아니야. 알겠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슈반 세포가 뉴런의 축삭돌기를 반복적으로 감싸 형성된 구조를 마리집이라 얘기를 하는데, 마리집으로 쌓여진 부분에서는 흥분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직 자세하게 안 배웠지만 흥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마리집 부분에서는 이온이 이동하지 않는다. 자, 요렇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온이 절대, 알겠죠? 절대 이동하지 않는다.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이온이 이동하지 않아. 그래서 이온 이동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자, 뉴런의 다양한 구조는 옆에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뉴런을 구분하는 기준은 첫 번째 구분 기준이 마리집의 유무에 따라서 구분하거나 아니면 기능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리집이 없는 뉴런을 민마리집 뉴런. 자, 요런 거는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리집이 있는 뉴런을 마리집 뉴런. 이렇게 얘기해. 이러면 안 어렵죠. 자, 그래서 축삭돌기에 마리집이 없는 뉴런을 말하며, 자, 민마리집 뉴런은 축삭돌기 전체에서 흥분이 발생한다. 자, 여기에서 체크해야 될 것, 전체에서 흥분이 발생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마리집 뉴런은 축삭돌기 일부가 마리집으로 쌓여있는 뉴런을 마리집 뉴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마리집에 의해 절연된 축삭돌기 부분에서는 했는데, 절연됐다는 얘기는 여기에 전하가 발생되지 않는다.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돼. 그래서 절연된 전기 X. 자, 절연된 축삭돌기 부분에서는 흥분이 발생하지 않고 마리집으로 쌓여 있지 않은 부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랑비의 결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랑비의 결절에서만 흥분이 발생한다. 자, 그래서 여기는 전체에서 흥분이 발생한다 했죠. 전체에서 흥분이 발생하고, 자, 여기에서는 랑비의 결절에서만 흥분이 발생한다. 그래서 왼쪽 그림이 민마리집 뉴런인데, 뉴런의 축삭돌기 전체에서 흥분이 발생한다. 위아래 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요 부분 마리집은 여기가 절연체란 말이야. 자, 절연체에서는 흥분이 발생하지 않고, 자, 여기 사이사이 이 부분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죠? 랑비의 결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랑비의 결절에서만 흥분이 발생한다. 됐죠? 그때 이렇게 랑비의 결절에서만 흥분이 발생하니까 얘처럼 드르륵 흥분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땅땅땅땅 이렇게 흥분이 발생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 랑비의 결절에서 연속적으로 흥분이 발생해 흥분이 전도되는 현상을 도약전도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약전도. 자, 기억을 해주세요. 도약전도. 됐죠? 그때 또 알아놔야 될 게 뭐냐면 도약전도가 일어나는 마리집 뉴런은 민마리집 뉴런보다 흥분 전도 속도가 어떻다? 빠르다. 알겠죠? 그래서 마리집이 흥분 전도 속도가 더 빠르다. 자,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 흥분 전도 속도 비교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도미노는 가와 같이 중간에 도미노 팻말을 밀 수 있는 막대를 매달아 놓은 변형 도미노, 말을 이상하겠다. 일반적인 도미노 가와
중간에 도미노 팻말을 밀 수 있는 막대를 매달아 놓은 변형 도미노 날을 설치한다. 시작점에서 동시에 얘랑 팻말을 넘어뜨리고 제일 마지막 팻말이 누가 더 빨리 넘어지는지를 보면 자, 얘가 더 빨리 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민마리집 유런을, 얘는 마리집 유런을 비교해 놨는데 요 부분이 마리집이고 자, 이 부분이 랑비의 결절입니다. 자, 여기는 절연체 역할을 해줘서 흥분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랑비의 결절에서만 흥분이 발생한다. 여기는 모든 부분에서 흥분이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자, 이제 뉴런을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할 건데 자, 기능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자, 구심성 뉴런, 자, 감각 뉴런입니다. 그리고 원심성 뉴런, 운동 뉴런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연합 뉴런. 예전에는 구심성, 원심성 용어를 안 썼는데 이제 최근에는 원심성 용어를 더 많이 써. 자, 그래서 지금 분류를 한 게 뭐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다?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야. 기능에 따라서. 그러면 그 기능 위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구심성 뉴런은 어떠냐 하면 몸 안팎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자극을 받아들인 감각기관으로부터 발생한 흥분을 자, 어디로 전달한다? 연합 뉴런으로 전달하거나 그 다음에 구심성 뉴런이 직접 자극을 받아들여 연합 뉴런으로 전달한다. 자, 이 뜻 알겠나요? 감각 뉴런으로부터 온 자극을 또는 흥분을 연합 뉴런으로 전달하거나 자, 여기가 감각기관이죠. 그래서 감각기관에서 온 자극을 어디로? 흥분을 연합 뉴런입니다. 요게 연합 뉴런이거든. 여기 연합 써놨죠, 맞죠? 연합 뉴런으로 얘가 전달을 해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자극을 받아들여서 연합 뉴런으로 전달하는 뉴런을 구심성 뉴런 또는 감각 뉴런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구심성 뉴런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써.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심성 뉴런인데 원심성 뉴런은 연합 뉴런으로부터 명령을 전달받아 근육과 같은 반응 기관으로 흥분을 전달해준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뜻을 이해를 잘 하세요. 자, 여기가 연합 뉴런인데 연합 뉴런이 명령을 내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 명령을 원심성 뉴런이 마지막인 반응 기관으로 얘가 이렇게 명령을 전달해주는 뉴런. 자, 이런 것들을 원심성 뉴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얘는 중추신경계를 향해서 흥분이 이동하므로 구심성 뉴런이라고 얘기를 하고 중추신경계에서 전달된 흥분이 반응기관을 향해 이동하므로 원심성 뉴런이라 한다. 자, 구심성 뉴런인데 자, 얘가 중추신경계잖아. 그러면 얘가 중추신경계라고 했을 때 구심성 뉴런은 이렇게 중추신경계로 흥분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원심성 뉴런은 중추신경계로부터 이제 근육으로 이 명령을 전달해 주는 거니까 이렇게 퍼진다 해서 원심력이라고 하죠. 너네 그 물리에서 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걸 구심력이라고 얘기해. 구심력이라 하고 원운동에서 이제 빠져나가려는 힘을 원심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중추를 기준으로 해서 중추로 들어가는 뉴런을 구심성 뉴런 자,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 뉴런을 원심성 뉴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중추잖아. 그럼 중추는 어떤 뉴런으로 되어 있냐면 연합 뉴런으로 되어 있어. 연합 뉴런인데 컴퓨터의 CPU 같은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을 연결하는 뉴런으로 어디에 존재하냐면 뇌와 척수에 존재한다. 자, 뇌와 척수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구심성 뉴런으로부터 흥분을 전달받아 정보를 처리하고 처리 결과에 따른 명령을 원심성 뉴런에 전달하는 메인 역할을 해주는 게 연합 뉴런이고 연합 뉴런은 어디에 자리 잡고 있냐면 뇌나 척수에 자리 잡고 있어. 척수에 있고 나머지 뉴런은 온몸에 퍼져 있습니다. 온몸에 퍼져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여기까지는 많이 안 어렵죠, 맞죠? 중학교 때 살짝 배운 것도 있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극의 전달 경로인데, 자, 자극이 오게 되면, 자, 이 자극이 감각기관에 의해서 수용이 돼. 아, 빛이 들어오는구나. 아, 예쁜 여자가 지나가는구나. 아, 잘생긴 남자가 공부를 하고 있네. 자, 이런 것들 있지. 자, 이 감각기관에서 오는 감각의 흥분을 구심성 뉴런이 연합 뉴런으로 전달을 해주고, 연합 뉴런이 판단을 하는 거야, 판단. 자, 처리, 그리고 명령을 내려. 그러면 이 명령을 원심성 뉴런이 반응 기관으로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적절한 반응이 일어난다. 우리 중3 때 이런 거 비슷한 거 했죠, 맞죠? 자, 일단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우리 축삭돌기 굵기와 흥분 이동 속도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전도 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흥분 전도 속도. 자, 우리 축삭돌기의 흥분의 이동 속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마리집의 유무가 있다 했죠. 그래서 마리집이 민마리집보다 더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축삭돌기 굵기는 뉴런의 종류마다 다르대. 자, 근데 축삭돌기가 굵을수록 저항이 감소하여 흥분의 이동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골격근에 연결된 운동 뉴런은 축삭돌기 지름이 11에서 16 마이크로미터, 흥분 이동 속도는 60에서 80m/s. 엄청 빠르죠, 맞죠? 나는 18초에 100m 가는데 뉴런은 1초에 60에서 80m를 간단다. 엄청 빠르지, 맞지? 자, 근데 통증을 담당하는 감각 뉴런은 0.5에서 1.5 마이크로미터고, 흥분의 이동 속도가 0.25에서 1.5m/s라서 통증은 조금 있다가 느껴지는, 약간 시간차가 있다라는 걸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발의 통증은 좀 가는데 걸려. 내 같은 사람은, 자, 여기 1.5니까 내 같은 사람은 1초 좀에 넘겠다, 맞지? 1초 조금 넘는데 키가 큰 사람은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 보통 키가 큰 사람 보고 약간 느리다 이런 말을 쓰잖아. 근데 실제로 느려, 알겠지? 실제로 반응하는 그게 느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흥분의 전도라고 돼 있어. 흥분의 전도. 자, 흥분의 전도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 뉴런의 어떤 상황의 용어들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나오는 용어가 분극이라는 용어가 나와. 분극. 자, 엄청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분극은 자극을 받지 않아 휴지 상태는 쉬고 있는 휴식 상태의 뉴런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휴지 상태의 뉴런은 세포막을 경계로 안쪽이 음전화. 그래서 자, 뉴런을 이렇게 그리면, 자, 뉴런이 이렇게 있어. 자, 자극을 받지 않은 뉴런, 휴지 상태의 뉴런은, 자, 이제 상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것보단 상대적으로 안쪽이 음전화를 띠고 있고, 자, 여기가 안이야, 안. 자, 그리고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양전화를 띠고 있다. 자, 이때 이러한 상태, 양극으로 안은 마이너스극, 바깥쪽은 플러스극, 이렇게 양극으로 나누어진 상태를 우리는 분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극. 자, 이때 형성되는 전위가 있는데,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줄여서 전위라고 얘기해. 자, 이 전위를 휴지 전위라고 표현한다. 자, 휴지 전위는 이따가 하겠지만 약 마이너스 70mV. 야, 알겠죠? 이따 하면 외워질 거야. 자, 분극의 원인인데, 뉴런의 세포막에는, 자, 여기가 뉴런의 세포막들이야. 이런 부분. 자, 이런 부분이 뉴런의 세포막입니다. 자, 이런 뉴런의 세포막에는 여러 종류의 막 단백질이 존재해. 우리 세포막은 원래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데 인지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배워. 자, 그때 여러 종류의 막단백질이 존재하는데, 막단백질에는, 자, 여기에서 자,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 이온을
능동 수송하는, 자, 특정 이온을 능동 수송을 담당하는 나트륨 칼륨 펌프. 자, 능동 수송은 참고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한다. ATP를 사용하는 나트륨 칼륨 펌프. 자, 그리고 반대로 사용하지 않는 나트륨의 확산을 담당하는 나트륨 통로. 그 다음에 칼륨의 확산을 담당하는 칼륨 통로 등이 있다. 자, 확산에서는 ATP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ATP를 사용하지 않고 능동 수송하는 거는 ATP를 사용해.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는 펌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ATP를 사용하고, 자, 여기에서 오형석군이 방구를 꼈습니다. 자, 방구를 꼈는데 중요한 건 이 방구가 조금 있으면 주변으로 날아가지. 어떻게? 본인 스스로. 맞죠? 방구 분자 스스로 날아가잖아. 자, 이런 것들은 ATP가 없이 스스로 날아가는 것을 확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산. 됐죠? 나트륨 칼륨 펌프는 ATP를 분해해서 얻은 에너지를 이용하여 세포 안에 나트륨을 세포 밖으로 내보내고, 자, 이거 방향 엄청 중요해.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세포 안에 나트륨을 여기에 ATP를 분해해서 얻은 에너지로, 자, 지금 나트륨 칼륨, 주제는 나트륨 칼륨 펌프입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 나트륨을 세포 밖으로 내보내고 세포 밖의 칼륨을 세포 안으로 들여온다. 이 방향 진짜 중요하거든. 그래서 외워주세요.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는 나트륨을 어디에서?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고, 자, 칼륨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 이게 나트륨 칼륨 펌프고, 이제 나중에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는 그 방향이 반대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반대입니다. 반대. 됐죠? 자, 그래서 항상입니다. 자, 뉴런의 나트륨 통로는 항상 세포 밖이 안보다 높고, 알겠죠? 이거 외우셔야 돼. 이거는 항상이야. always. 항상 세포 밖이 안보다 높고, 칼륨은 항상 세포 안이 밖보다 높다. 그 이유가 나트륨 칼륨 펌프가 항상 능동 수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배우다 보면 여러 상황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도 어떤 상황에 관여없이 항상 나트륨은 밖이 높고 칼륨은 안이 높다. 나트륨은 밖이 높고 칼륨은 안이 높다.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참고적으로 휴지 상태에서 칼륨 통로가 일부 열려 있어서 칼륨이 안에서 밖으로 확산되지만 나트륨 통로는 대부분 닫혀 있어서 나트륨은 확산되지 못한다. 됐죠? 자, 이게 이온의 배치야. 자, 지금까지 이온의 배치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세포 안에는 마이너스 음전하를 띠고 있는 단백질이 세포 밖보다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온의 불균등 분포, 이온의 막 투과도 차이, 그 다음에 음전하를 띠는 단백질로 인해 세포 안입니다. 기준이 세포 안은 상대적으로 음전하를, 세포 밖은 상대적으로 양전하를 띈다. 그래서 아까 그림 그렸죠. 세포 안은 음전하를, 세포 밖은 양전하를 띠고 있다. 자, 왜 이러냐 하면 이온의 불균등 분포, 이온의 막 투과도 차이, 그 다음에 음전하를 띠는 단백질 등 기타 등등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세포 안은 음전하를 띠고 세포 밖은 양전하를 띠고 있다. 자, 그리고 평상시 휴지막 상태에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칼륨은 일단 세포 안이 훨씬 높고, 그 다음에 나트륨은 세포 밖이 높다. 얘는 밖이 높고 칼륨은 안이 높다. 자,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 됐죠? 자, 이제 휴지전이라고 해서, 자, 휴지전인데 우리 분극 상태에서 막전이를 휴지전이라고 한다 했잖아. 그러면 그 전이가 얼마일까 했을 때, 자, 분극 상태에서 세포 안과 밖의 전이차를 휴지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휴지전이는 세포에 따라서 마이너스 60에서 마이너스 90mV로 다양하며
뉴런의 휴지 전위는 모든 세포가 휴지 전위가 다 있습니다. 뉴런의 휴지 전위는 마이너스 70mV이다. 알겠죠? 근데 이거는 상대적인 전위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0mV이다. 여기 보면 여기 세포 밖을 기준으로 해서 세포 안의 전위를 재게 되면 세포 밖보다 마이너스 70mV 정도 더 낮게 돼 있어. 알겠죠? 자, 우리는 이거를 휴지 전위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나요? 자, 뉴런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이제 뉴런의 막이야. 자, 요 부분을 확대한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확대하면 다양한 단백질이 있는데 나트륨 확산을 담당하는 나트륨 통로랑 자, 그 다음에 칼륨 확산을 담당하는 칼륨 통로인데 아주 일부는 열려 있습니다. 아주 일부는 열려 있다. 그리고 나트륨 통로는 거의 다 닫혀 있습니다. 칼륨 통로는 일부는 열려 있고 일부는 닫혀 있어. 자, 그리고 중요한 나트륨 칼륨 펌프인데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온되어 있어. 자, 온되어 있다는 얘기는 항상 작동한다는 거죠. 맞죠? 자, 그랬을 때 얘의 방향이 중요해. 얘가 바깥으로 뭐를 내보내냐 하면 자, 바깥으로는 나트륨을 내보냅니다. Na+를 내보내고 자, 그 다음에 안으로는 뭐를 집어넣느냐 하면 K+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일단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분극 상태를 우리 탈출했다 라고 해서 탈출하면 탈분극이야. 자, 근데 언제 탈출하냐면 뉴런이 역치 이상의 자극이 가해져. 역치가 뭔가요?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고 있잖아. 근데 그 자극을 너무 작은 자극은 느끼지 못해. 그래서 내가 이 뉴런이 흥분할 수 있는 자극 이상, 뉴런이 흥분될 수 있는 자극을 역치 이상의 자극이라 해서 뉴런이 흥분할 수 있는 최소 자극입니다. 자, 최소 자극 이상의 자극이 가해진 뉴런의 부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막전이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거를 탈분극이라고 한다. 자, 여기 용어를 잘 알아놔야 되겠죠. 자, 탈분극의 원인은 뉴런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 자극을 받은 부위에서 누가 열리냐 하면 나트륨 통로가 확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살짝 열리다가 그 다음에 확 열리는데 자, 이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에 대한 막 투과도가 커지고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급격하게 확산이 된다. 자,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트륨 농도는 밖이 무조건 높다. 자,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나트륨이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 여기에서 요 통로가 있거든. 뉴런에 막이 있으면 여기에 나트륨 통로가 있단 말이야. 근데 평상시에는 뚜껑이 닫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뚜껑이 닫혀 있다가 이제 뉴런이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 이 뚜껑이 열린단 말이야. 그러면 바깥에 있던 나트륨 플러스가 안으로 막 들어와. 안으로 막 들어오면서 여기에 원래 전하를 띄고 있었잖아. 근데 플러스 전하를 띄는 양이온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얘가 막전이가 상승해. 자, 그때를 뭐라 부르냐면 탈분극이라고 표현합니다. 탈분극. 됐죠?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여기 있는 나트륨 통로는 닫혀. 나트륨 통로는 닫히고 자, 그 다음에 어떤 통로가 있냐면 칼륨 통로가 있는데 자, 이 주변에 칼륨 통로가 있단 말이야. 이 칼륨 통로가 열려. 알겠죠? 그래서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칼륨이 안에 엄청나게 많았거든. 이 칼륨이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 자, 그러면서 원래대로 막전이 마이너스 70mV를 원래대로 만들게 되는데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 재분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승한 막전이가 다시 휴지 전위로 하강하는 현상을 재분극이라고 합니다. 자, 재분극의 원인은 열린 나트륨 통로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닫히고 닫혀있던 칼륨 통로가 열린다. 이로 인해서 나트륨의 막 투과도는 감소하고 칼륨의 막 투과도는 증가하여
나트륨을 통한 나트륨의 확산은 감소하고 칼륨의 확산이 증가합니다. 이래서 원래대로 막전이가 화강하는 재분극이 일어난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참 여기서 과분극인데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야. 자, 문제를 풀 때 이거 가지고 많이 풀 텐데 재분극이 일어나면서 막전이가 마이너스 70mV보다 더 낮은 마이너스 80mV까지 내려가는데 내려갔다가 휴지 전이로 회복하는데 이처럼 막전이가 휴지 전이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과분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뉴런의 흥분은 분극 상태에서 탈분극, 자, 그 다음에 재분극. 자, 재분극 안에, 재분극 마지막에 과분극이 잠시 일어나. 자, 그리고 분극 상태로 이렇게 회복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활동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활동 전이라는 용어는 휴지 상태 뉴런이 한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이 가해지면 막전이가 빠르게 상승했다가 다시 떨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이 그림을 얘기합니다. 휴지 상태의 뉴런이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아 막전이가 빠르게 상승했다가 자, 그 다음에 다시 하강한다. 자, 이러한 막전이의 변화를 활동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활동전이, 막전이의 변화. 자, 뉴런의 한 지점에서 활동 전이가 일어나면 일정 시간 뒤 그 지점과 가까운 지점에서 다시 활동 전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여기가 뉴런이야. 자, 뉴런인데 색깔이 너무 진하긴 한데 자,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자, 이 지점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면 뉴런과 가까운 다음 지점에서 얘가 활동 전이가 발생했잖아. 활동 전이가 발생하고 나면 여기에 뉴런의 한 지점에서 활동 전이가 일어나면 일정 시간 뒤 그 지점과 가까운 지점에서 다시 활동 전이가 발생한다. 그러면 자, 여기가 이제 다시 활동 전이가 발생하고 다시 여기가 활동 전이가 발생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당연히 옆으로 활동 전이가 이렇게 옮겨 간다는 거겠죠. 맞죠? 자, 이때 연쇄적으로 활동 전이가 발생하여 흥분의 뉴런이 뉴런 내에서 이동하는 현상. 그래서 흥분이 이게 뉴런이란 말이야. 뉴런 내에서 흥분이 옆으로 활동 전이가 이렇게 가는 현상을 뭐라 부른다? 흥분의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흥분의 전도. 이해됐나요? 그래서 얘가 흥분을 해서 활동 전이가 이렇게 발생을 했으면 자, 조금 있으면 이 옆에 부분이 활동 전이가 이렇게 발생하고 자, 그 다음 또 옆에 부분이 활동 전이가 이렇게 발생하면서 자, 이렇게 흥분이 이동하는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흥분의 전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흥분의 전도 과정인데 뉴런의 특정 부위에 탈분극이 일어나 활동 전이가 발생하면 일정한 시간 뒤 인접 부위에서도 탈분극이 일어나 활동 전이가 발생한다. 자, 이를 통해 흥분이 누구를 따라서 축삭돌기를 따라서 뉴런의 말단부, 결과적으로는 축삭돌기의 말단부까지 도달해야 되겠죠. 말단부까지 도달하는 전도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축삭돌기의 중간 지점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면 흥분의 전도는 한 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자, 만약에 자, 여기에서 활동 전이가 생겼다라고 하면 활동 전이가 여기에서 발생한다 하면 흥분의 전도는 한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양방향으로 전도될 수 있다. 지금 잘 따라오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밑에 보면 자, 분극 상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글로 했던 것을 약간 그래프로 한번 설명을 할게. 자, 분극은 뉴런이 자극을 받기 전에 나트륨 칼륨 펌프의 작용과 열려있는 칼륨 통로를 통한 칼륨의 유출에 의해서 분극 상태가 된다. 그래서 요때를 분극 상태라 하고 이때 막전이를 휴지 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이너스 70mV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탈분극인데
역치 이상의 자극에 의해서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방향 중요합니다. 세포 안으로, 목적지는 안으로야, 안으로 확산되어 탈분극이 일어난다. 그래서 막전이가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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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됐죠? 자, 그래서 탈분극이 일어난다. 자,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고, 나트륨 칼륨 펌프랑은 반대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트륨은 바깥이 많다라고 했어. 나트륨은 항상 바깥이 많다. 자, 그 다음에 재분극인데, 이제 나트륨 통로가, 자, 여기까지 보세요. 여기까지. 자, 나트륨 통로가 닫히고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칼륨이 바깥으로 이렇게 확산되어서 나가면서, 자, 얘가 원래대로 다시 회복하는데 재분극을 하면서 막전이가 휴지전이보다 떨어지는 이 상태를 과분극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과분극이 되고 다시 분극 상태로 온다. 자, 분극 상태에서는 나트륨 칼륨 펌프의 작용으로 분극 상태가 되는데, 나트륨 칼륨 펌프는 분극이든 탈분극이든 재분극이든 얘는 항상, 내가 아까도 얘기했어, 온되어 있다. 항상 작동한다. 항상 ATP를 써가면서 항상 작동한다. 이렇게 되고, 자, 그림을 보면 얘가 재분극을 하는 동안 이웃한 부분에서는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겠죠. 그래서 막전이를 쓸 때 얘가 마이너스 80mV라고 보통 많이 쓰고, 자, 그 다음 얘는 플러스 35mV라고 시험에 많이 나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얘는 무슨 상태가 됐냐면 얘는 분극 상태가 돼. 분극. 자, 그 다음 얘는 재분극 상태가 돼. 자, 그 다음에 얘는 탈분극 상태가 되겠죠. 자, 탈분극 상태가 되면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플러스 35. 자,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80. 자,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70. 뭐 이런 식으로 힌트를 준단 말이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80 재분극이 된 곳이 플러스 35 탈분극이 된 것보다 먼저 자극이 왔어. 먼저 자극이 왔기 때문에 자극의 이동 방향은 이 방향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전도 방향은 이 방향이다. 마이너스 80이 먼저 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80 플러스 35 얘가 늦은 거야. 알겠죠? 얘는 이미 다 끝난 거고 얘는 이제 막 하고 있는 상태야. 그리고 이 옆에 친구가 마이너스 70일 텐데 이제 얘는 할 예정입니다. 똑같은 마이너스 70이라도 얘는 흥분이 끝난 상태이다. 이렇게 됩니다. 흥분이 끝난 상태.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자, 뒤로 넘어가면 자, 시냅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과 다른 뉴런의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가 20나노미터의 틈을 두고 접한 부위를 시냅스라고 한다. 그래서 자, 뉴런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뉴런이 이렇게 있으면, 자, 우리 여기를 신경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신경절. 자, 신경절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시 확대해 보면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과 그 다음 가지돌기가 아주 인접하게 이렇게 연결돼 있어. 알겠죠? 인접, 전체적인 게 말고 이게 부분적이야. 자, 그거를 우리는 20나노미터의 틈을 시냅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의 뉴런이 다수의 뉴런과 시냅스를 이루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가 A라는 뉴런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축삭돌기인데 여기는 B 뉴런이 이렇게 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의 뉴런이 다수의 뉴런과 시냅스를 형성하기도 한다. 자, 그때 시냅스를 기준으로 흥분을 전달하는 뉴런을 시냅스 이전 뉴런이라고 얘기를 하고 흥분을 전달받는 뉴런을 시냅스 이후 뉴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흥분의 전달 과정인데 시냅스 이전 뉴런에, 자, 요 그림 잘 보세요. 시냅스 이전 뉴런에 흥분이 축삭돌기 말단으로 들어가면 축삭돌기 말단에 보면 시냅스 소포라는 게 있어. 자, 이 시냅스 소포가 세포막과 융합을 해. 알겠죠? 세포막과 융합을 하면 여기서 시냅스 소포가 이 그림처럼 터집니다. 이렇게 터지면서
요 까만 알갱이가 나오는데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틈으로 분비가 된다. 자, 그러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이 확산돼요. 확산된다는 얘기는 ATP 사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확산되어 시냅스 이후 뉴런의 신경 전달 물질의 수용체에 결합을 합니다. 결합. 그래서 여기 보면 수용체에 결합을 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 친구가 여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떼치 알겠죠? 들어가지 않는다. 그냥 수용체랑 결합한다. 근데 그 수용체랑 결합하면 누가 열리냐면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려. 그러면서 아까처럼 뭐가 일어난다? 탈분극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흥분의 전달 방향인데 시냅스 소포는 축삭돌기 말단에만 있으므로, 자, 이유가 이거야. 시냅스 소포는 축삭돌기 말단에만 있으므로 흥분은 항상 시냅스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이후 뉴런의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로만 전달이 된다. 그래서 자, 아까 전도는 뉴런에 얘기했었잖아. 자, 여기 뉴런이 있어. 예쁘게 좀 꺼줄게요. 자, 여기 뉴런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다음 뉴런이 있어. 자, 그러면 자, 여기가 뭐냐면 가지. 자, 여기가 가지, 여기가 축삭. 자, 여기가 가지, 여기가 축삭. 자, 이렇게 되면 자, 여기에 흥분을 줬단 말이야. 그러면 흥분은 이렇게 양방향으로 전도될 수 있어. 근데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만 분비되기 때문에 전달은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로만 전달이 된다. 가지에서 축삭으로는 전달되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전 뉴런에서 이후 뉴런의 가지돌기로 갈 수 있지만 가지돌기에서는 축삭돌기로 가지 못해. 그래서 이런 얘기가 당연히 시험에 나오겠죠. 너네들이 잘 캐치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잘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맞지? 자, 근데 자, 탐구자료 살펴보기인데 뭐 내용은 그냥 알아듣는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탐구자료 살펴보기를 해서 막상 문제를 풀 때 난관에 봉착하게 될 거야. 그래서 뭐 문제풀이가 필요하다면 풀이 강의도 올려주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푸느냐 보면 간은 밑마리집 신경 AC의 D1으로부터 D2에서 D4까지 자극의 거리를 A와 B의 D1에서 D4에서 다는 C의 D1에서 D4의 활동 전이가 자, 나는 A와 B 거고 자, 그 다음에 다는 C의 흥분 활동 전이를 나타낸 거야. 알겠죠? 자, 그랬을 때 AC의 전도 속도는 요거 중요합니다. 2cm/ms고 B의 흥분 전도 속도는 3cm/ms야. 자, 이때 D1에 자극을 주고 4초가 경과했대. 4ms가 경과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막전이를 한번 찾아볼 건데 자, 여기에서 얘가 자극을 줬잖아. 자, 자극을 주고 난 다음에 얘가 4초가 경과되면 얘들이 흥분 이렇게 전도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까지 가는데 몇 초가 걸리겠어? 얘는 속도가 2, 얘는 속도가 3, 얘는 속도가 2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얘는 이까지 가는데 1초 걸릴 거야. 맞죠? 자, 얘는 이까지 가는데 3분의 2초가 걸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이까지 가는데 1초가 걸리겠지. 자, 여기도 해볼게요. 얘는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2초가 걸려. 자, 얘는 이까지 도달하는데 속력분의 거리에서 3분의 4초. 얘는 똑같이 몇 초가 걸린다? 2초가 걸립니다. 자, 여기는 얘는 3초가 걸릴 거고 여기에서는 2초가 걸리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3초가 걸리겠지. 자, 그러면 이까지 도달하는데 이렇게 각각의 시간이 있는데 지금 현재 4초가 경과되었대. 자, 4초가 경과되었으면 이 친구는 1초 요까지 도달하는데 1초가 걸렸기 때문에 이제 딱 도달하고 난 다음부터 흥분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A의 D1은 자, 얘가 몇 초가 남았냐면 나는 이렇게 표현하거든. 4초에서
가는데 1초를 썼어. 그러면 3초가 남겠지. 그럼 이 3초 가지고 흥분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흥분을 하는데 3초니까 3초. 자, 여기 3초 보이죠? 3초. 자, 그래서 시간이 4초가 지나면 A의 막전이는 여기에 도달해 있어.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A, D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D1.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A, D2는 가는데 2초가 걸렸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 자극이 딱 도달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얘가 활동 전이가 발생해야 되는데 그 활동 전이가 어떠냐면 요까지 2초가 걸렸으니까 2초가 남겠죠. 그래서 2초가 남으니까 자, 2초대를 여기를 잡으면 여기가 A의 뭐가 되냐면 A의 D2가 돼. A의 D2. 자, 그 다음에 얘는 D3는 D3. 자, 그 다음에 A의 D4 같은 경우에는 이까지 3초나 걸렸어. 그러면 4초가 경과됐을 때는 얘는 1초밖에 흥분을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자, 1초를 생각하면 자, 1초 동안 흥분했으면 여기에 지금 흥분이 요만큼 진행이 된 거야. 그래서 여기가 A의 뭐가 된다? D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까지 갔다는 얘기는 벌써 이 흥분을 다 하고 여기에 왔다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진행될수록 자극을 준 지점과 자, 오른쪽에 있을수록 가깝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3분의 2초니까 4초에서 3분의 2초를 빼면 3분의 10초잖아. 맞지? 3분의 10초니까 한 이 정도에 있을 것 같아. 자, 이 정도에 있으면 자, 얘가 B의 D2가 되고 자,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흥분이 더 빨리 왔다는 거야. 알겠죠? 더 빨리 왔는 거고 자, B의 D3는 3분의 4초잖아. 3분의 4초니까 3분의 8초가 남았죠. 그래서 자, 뭐 요쯤 3분의 8초 대충 할게요. 자, 그래서 얘가 B의 D3 자, 요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B의 D4 같은 경우에는 2초니까 2초 남았으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가 겹치네. 맞지? 자, B의 D4 자, 막전이가 이렇게 돼. 이해됐나요? 자, 나머지 것도 해보면 되고 내가 지금 화이자를 맞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요까지 하고 그 뒤에 문제 부분을 먼저 한번 풀면서 모르는 거를 같이 연습을 할게요. 여기에 근육 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야. 자, 근육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처음에 계산이 잘 안 될 건데 내가 옆에 도와주면서 같이 계산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근수축 빼고는 풀면 됩니다. 일단 다 찍었으니까 오늘 진도 여기까지 거거든. 다음 시간에 근수축이랑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풀이 탈분극 어려운 문제풀이 같이 하고 오늘은 풀 수 있는 데까지 좀 풀어주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